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월급쟁이가 경제적자를 얻는 법. 네, 궁금증은 아래 메일로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급쟁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22년간 지금 월급쟁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또 제 경험, 노하우는 떻게 소실되지 않고 보호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생활하는 월급쟁이 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부자가 돼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월급쟁이는 자본주의는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회사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연번 협상을 해서 연봉을 많이 높였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번 연번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친 영준 씨. 하지만 왜인지 오히려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지출할 내역이 훤히 보이는데 과연 연봉만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결혼자금, 주거비, 육아비, 교육비, 노후자금. 다른 동료들도 영주 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는 고금리 시대인 80년대에나 통했던 재테크 상식입니다.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가상화폐라든지 예,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월급쟁이라면 이 네 가지 사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돈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 돈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 나의 능력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예, 판단해서 찾아야 되고 하루빨리 재테크를 실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많은 그런 시기는 회피돼야 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이 빠지고 있고 주식이 급락하고 있고 예금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무턱대고 재테크를 빨리 시작한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을 막 사들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치가 최고로 올라가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받는 시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시기에는 조금 기다리면서 하락이 조금 가속화되는 시기 그 하락이 가속화될 때 꼭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 또는 허리 정도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부자들은 홀로 공부하고 예, 책 보고 또는 인터넷 학습하고 투자 모임하고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놀러도 많이 못 가고 그런 고독을 좀 버텨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내 월급에만 목숨 걸지 말고 대신에 월급은 정말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도 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월급을 토대로 빚더미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꾸준한 월급은 나중에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현업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30대 빚더미에서 지금 40대 후반인데 경제적 자유를 이룬 구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거 간단하게 좀 써보려 했습니다. 음, 저도 2001년부터 2014년, 2001년도에 결혼을 해서 2014년도까지는 무주택에 빚더미가 있는 생활이었죠. 예, 하지만 2015년도에 첫 아파트 등기를 치고 2019년도에 두 번째 아파트 등기를 치고 2021년도에는 경매로 서울의 은평구 역세권의 경매로 아파트 근린시설을 낙찰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한 1600만 원 정도 발생시키고 부동산 자산, 뭐 예금을 합치면 한 120억 원대 그 정도 좀 형성을 했으면서 계속 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액과 예상 퇴직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에서 다 실패를 했더라도 모든 걸 실패를 했더라도 나중에 제가 보험으로 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생활 또는 예, 근로 활동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패를 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지금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근로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방송에서 앞에 24개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매주 부동산 시황이라든지 뭐 주식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렸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1년 8, 9월이 최고 피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고 피크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피크가 굉장히 부동산 거품이 껴있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부동산 하나를 처분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동탄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매도를 하고 제가 14억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11억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한 6개월 차이, 6, 7개월 만에 뭐한 3억이 떨어졌죠. 음, 저는 그 이후에 지금 고금리 약 3% 이상의 예금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식도 계속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급락하게 되면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삼성 SDI라든지 뭐 이런 우량주 위주로 향후 미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예, 그런 그 상가 임대도 잘 안 되고 지금 파산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은데 그런 상가가 지금 경매로 나오면 50% 이상 유찰이 되면은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한 두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주. 이 공모주는 앞에 예금이 많이 있으면 이것을 한 95% 담보로 해서 하루 이틀 정도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에 이제 입찰을 해서 공모주는 낙찰이 되면 보통 수익률이 50에서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공모주를 요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36주, 40주 정도 간단하게 40주 정도를 예를 들면 40주를 30만 원, 1200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그게 약 한 24만 원까지 최고일 때 24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주당 24만 원, 약 80%까지 올라간 거죠. 불과 뭐 한 2, 3일 만에. 그럼 그걸 다시 팔고 다시 현금이 들어오면 다시 예금으로 넣고 예. 올해만 우량주 공모주가 꽤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약 한 1000만 원씩 한 7번 정도를 하게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제 사이클을 잘 알아야지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동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금, 주식 또는
가상화폐 또는 실물인 뭐 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 작년에 이제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고 취득세에서 빠지는 1억 미만 아파트들 엄청나게 막 사들였죠, 투자자들이. 하지만 지금 거의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작년 7월, 8월에 피크를 찍고, 보통 요 안성 주은 청설이라는 아파트와 안성 주은 풍림이라는 아파트, 이게 1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았죠. 음, 이게 막 월에 한 60건씩 거래가 되던 게 지금 7건, 10분의 1이 됐죠. 그런데 오히려 전세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뛰는 대출금리, 예대금리 차가 약 2년 반 만에 최고다. 예. 그럼 지금 예금에 넣어놓는 게 낫지, 지금 대출을 받으면 그 상환해야 되는 상환 금리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2%인데 지금 2.2%. 이건 더 벌어지겠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수록. 대출을 하기 힘든 겁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상환해야 되는 금리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안 들어가고 오히려 전세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갚는 것보다 월세가 훨씬 싸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서울 경매 시장도 찬바람이 부는데 지금 이제 강남만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낙찰가율을 보면은 서울도 지금 115%에서 103%까지 떨어졌고, 강남도 122%에서 113%까지 떨어졌지만, 강남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부동산도 거래가 안 되고 떨어지고 있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매 시장도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남에서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건 중 3건이 월세입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 것보다 내 근로소득에서 좀 월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런 판단이 든 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위험한 말에 매매가 앞질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제 매매는 거의 상승이 안 되니까 간헐적으로 나오는 전세가 상승률이 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보증금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40만 원, 작년까지는 한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집주인들이 당장 이제 그 은행에 금리를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높이는 거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도 월세 안 살고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광역 전철역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계속 나타나겠죠. 계속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보유세, 보유세가 다주택자들이 견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몇천 단위로 냈는데 도저히 자산가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지금 한국, 영국, 미국, 일본을 보면 GDP 대비 자산세 비중입니다. 퍼센트인데 GDP 대비해서 자산세가 한국의 3,976, 제일 높죠. 그만큼 세금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견딜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주택 구매 심리가 코로나 이후 지금 최저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팔아야 된다는, 예, 10명 중 한 7명은 지금 집을 이제 팔아야 된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구조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심리, 예, 심리가 한 50% 이상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임금도 지금 5.7% 급등. 그래서 지금 힘받는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론. 올해 7번까지 지금 올린다고 그러죠, 미국이. 한 번에 0.5%, 지금 0.25%인데 0.5% 첫 스텝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0.25씩 7번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0.25에서 0.25%를 7번 올린다. 상상도 하기 지금 힘들죠. 거의 뭐 한 2.5%까지 올라갈 테고 그렇게 됐을 때 자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월급쟁이들은 청약, 예, 사전 청약. 이 사전 청약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하는 것들 지금 파주 운정 3지구랑 양주 회천지구가 있는데 시세의 지금 절반입니다. 한 8억대 있는 게 한 4억대 정도로 나오는데 나중에 교통 호재도 있고 지금 아무리 전체적으로 자산이 하락기지만 이렇게 현재 가치 대비 약 50% 이상 떨어진 것들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도램 13단지 중 S클래스 이것도 우선 분양 전환 후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가 한 20세대, 70세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한 20세대, 그리고 특별 분양이 한 50세대입니다. 전국의 무주택이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금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가 지금 약 한 5.6억, 한 7.6억, 이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 1.4억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누구든지 지금 할 수 있고 비록 일반 분양은 20세대밖에 안 되지만 특별 공금이 2월 14일, 1순위가 2월 15일, 계약일이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일단 10%만 넣고 10% 일단 10%만 나중에 계약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신규 아파트가 아니고 살던 아파트 7년 정도 됐는데 7년 정도 되고 이제 그 임대로 살다가 우선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데 70세대가 자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우선 분양 신청을 못 한 거죠. 전혀 하자가 없고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공급 지금 한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1억 4천에 하는 거니까요. 계약금 1,400만 원 넣고 나머지 한 달 이내에 약 1억 2,800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이 정도 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사이트들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뭐 아실이라든지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또는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갱노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제가 분석하는 지표 중에서 일부를 좀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현재 시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좀 서울의 매매시장 강도. 이 매매시장 강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KB 시세, KB 부동산 그거에 있는 매매 지수랑 트렌드가 같으면서 오히려 더 세밀합니다. 그것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이때 서울의
매매 시장 강도가 한 마이너스 85, 지금 105까지 떨어졌죠.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급락.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예, 떨어져서 이점에 수렴했을 때 금매로 나오는 것들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영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지금 서울 현황을 보면은 요 Y축이 전세, 예, 가로축이 매매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전체 구의 평균이 요점입니다. 요점. 예, 매매는 한 105, 전세는 약 한 40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중심보다 매매도 높고 전세도 높은 그 지역은 강서, 용산, 서초, 예, 구로, 도봉 몇 개 지역이 안 됩니다. 예, 약 한 7개 지역? 나머지는 다 평균보다 다 낮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 평균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 3%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90% 이상입니다. 예,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갈 것이다. 경기 역시 같습니다. 예, 경기 서울의 근접 지역인 광명, 예, 광명, 안양, 과천 핵심 지역들이 다 왼쪽에 분포되어 있죠. 전세가도 지금 낮고 예, 매매가도 예, 낮은 분위기. 높은 지역은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있는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평균이 이 점입니다. 예, 130, 예, 100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오겠죠. 대표 지역이 다 이렇게 왼쪽 아래쪽으로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매수하는데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이동할 때, 예, 그때 이렇게 이동을 시작할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가장 매매 시장 강도가 평균 지역인 앞에서 봤을 때 예, 평균 지역인 강북 지역입니다. 예, 강북 지역을 좀 대표로 해서 보면 강북 지역도 매매 시장 강도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인데 지금 100일까지 떨어졌죠. 이거 뭐 지금 끝없이 계속 추락하겠죠. 예, 그리고 전세가율을 보면 2012년도, 2015년도 이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때 보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때는 왜냐면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를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진 거죠. 예, 지금 보십시오. 역대 최고입니다. 전세가율이 최고 낮아요. 그럼 매매가가 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장 낮은 2015년 서울을 기준으로 강북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도가 가장 가격이 낮을 때인데 그죠? 이때 사실 많이 사셔서 지금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이때까지 다시 가려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전세가율이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와서 이 정도 수렴했을 때 그때가 투자 시기입니다. 네.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돼.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입니다. 네.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대표 지역인 왜냐면 화성, 동탄 지역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으로 삼았는데 예.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은 전세가율이 지금 높은 게 40에서 50평대입니다. 40에서 50평대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에서 50평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거죠. 추후
공급이 부족하고 대형 평수에 공급이 부족하듯 자택근무 등으로 주택의 중요성이 확대되면 이는 40에서 50평대는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거죠. 예. 그럼 내가 뭐를 사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4, 50평대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 지역을 보죠. 동탄이 요즘 삼성전자, 동탄역으로 삼성전자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동탄역 인근에. 보면 전세가율이 20평, 50평, 40평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20평, 40평, 50평. 상대적으로 20평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다는 것이고 앞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 20평대도 좀 상승할 여력이 있고 또 대형 평수에 대해서는 추후 대형 평수의 공급이 부족하고 자택근무 등 중요성이 확대되면 오히려 이 20평 미만이랑 50평대가 좀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 매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매매 지수가 지금 147이지만 요 당시 요 당시를 좀 보면 약 한 60 정도 마이너스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 떨어졌는 한 200 정도 더 떨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면서 요거가 이렇게 좀 왔다가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영통구 광교가 있는 곳이죠. 광교가 있는 곳 이것도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매매 강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최고 낮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죠. 지금 110이고 이때를 한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보면 아직도 한 18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의 그래프를 보면은 확실히 더 떨어질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 주식처럼 이렇게 꺾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보면 하락 시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이때 가격이 하락 안정화될 때는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죠. 매매는 안 올라가는데. 근데 영통도 2016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막 올라갑니다.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전세는 못 올라가고 계속 매매가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가. 예. 그러다가 요즘 다시 살짝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죠.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야지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영통 지역을 봤는데요. 영통 지역은 수원의 대표 지역이 영통구이고 앞에서 지금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보면 매매 시장 강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앞에서 본 전세가율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으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앞에 그래프에 있었던 것처럼 매매 강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매매가가. 전세 강도 주황색도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부터 작년 이제 12월 이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매매 가격이 이제 주춤하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평형에 대해서 전세가도 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될지 계속 주시하면서 여러분은 내 자산을 지키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근로소득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비로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